맞았다고 쳐주시면 안 돼요? 아니 법률 용어는 되게 엄격히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정서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배워보는 시간인가요? 오늘은 아마 그 원장님께서 되게 네. 관심을 가져볼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마저 그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어린아이들이 처음 미용실 가면 막 이렇게 가위를 대는 거나 그 미용사가 기계를 대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아이를 이제 꽉 잡고 있어야지 사고가 안 나는데, 근데 우리 반려동물들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또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쉽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용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아니면 동물로 인해서 미용사가 다치는 경우 중심으로 해서 이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크게는 3개 정도로 해서 나눠서 미용사의 실수로 반려동물이 이제 다친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미용사가 다친 그럴 수 경우,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한테 장애를 입힌 경우, 네. 그렇게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크게 그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용사의 실수로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네. 거기에서 보는데, 근데 그 미용 도중에 네. 반려견의 피부를 잘라서 혹시 이렇게 크게 다친 경우에는 수술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어느 선까지 솔직히 좀 좀 더 이렇게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네네. 좀 과하게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미용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서까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디선까지? 네. 일단은 반려견을 미용사한테 맡기는 행위. 한마디로 미용을 위해서 반려견을 맡기고 미용을 부탁하는 그 행위를 법률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임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위임인인 보호자가 수임인인 미용사한테 내 반려견의 미용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건 뭐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통상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관리 의무를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가령 이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 미용할 때 그 동물이 낙상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최소한의 고정장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반려견이 미용 중에 뛰쳐나가서 다쳤어요. 그럼 최소한의 성관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또 반면에 내가 미용사로서 통상의 주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아니면 반려견의 어떤 독특한 특징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하게 설명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 무자르듯이 이렇게 싹 잘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쟁점은 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미용사가 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 책임의 유무가 이제 갈릴 수 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만약에 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든 뭐 미용 도구를 사용할 때나 아니면 이 시설물을 갖추는 데 있어서 관리 의무를 충실히 다 하지 못해서 반려견의 가령 귀를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또 재건하려고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죠. 타격을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손해배상의 범위의 문제로 들어가요. 통상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건 그 반려견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적극적인 비용, 그리고 그 반려견이 다침으로 인해서 보호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뭐 큰 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볼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뭐 좀 조심스럽지만 한 30에서 300만 원 이 사이에서의 손해배상이 보통은 인정되고 있어요. 그 외에 좀 나쁜 마음으로 그건 아니겠지만 네. 좀 과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원장님 운영하시는 미용실에는 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그 보호자가 대기하는 공간과 실제 미용 공간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밖에서 보호자들이 직접 미용하는 행위를 볼 수는 있으신 거죠? 네, 이게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서 미용실하고 대기하는 곳이 따로 있고 직접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CCTV도 설치를 그쵸. 해놓으셨죠? 그건 기본적인 네.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그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시설물 규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물을 맡긴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용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명하려면 결국에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 자료를 확보를 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분쟁으로 치닫더라도 적당한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다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는 해놓으셨겠지만, 혹여나 뭐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간의 분리 또는 이제 보호자가 직접 미용 행위를 관찰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셔가지고 미연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네. 미용사가 미용을 하면서 다쳤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어느 정도 수위까지 이렇게 왜냐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까 제가 첫 번째 이 반려동물을 미용샵에 맡길 때의 법률적 계약의 성질, 이걸 제가 위임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임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 688조 제3항에 보면 우와. 수임인이 그거를 기억해.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반려동물 미용을 하다가 과실 없이, 한마디로 잘못 없이 공격을 당해서 몸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뭐 심지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인 보호자한테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실 없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실 미용사라고 하면 아까 원장님 뭐 워낙 베테랑이시지만 거기에 관련한 자격증을 땄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무를 익혀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못 없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걸 굉장히 참 섬세하게 증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그렇죠. 거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가령 반려견이 뭐 어떤 뭐 저는 반려동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떤 포인트에서 어디를 자극하면 바로 사람을 물어요. 라고 나는 그 얘기했는데. 반려동물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보호자께서 미리 그 미용사한테 알려주셔야 미용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건데, 만약에 그게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거는 뭐 과실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충분히 조심하셔야죠. 조심했는데도 물렸어요. 글쎄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문다고 하는데 우리 애가 좀 물어요. 괜찮을까요? 그랬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기에도 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한 20년 했는데 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하는데 네. 간혹 저는 세게는 뭐 물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물려서 불편한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솔직히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어떡해요? 사실 인지상정인데 내가 수인한도 안에 있으면,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겠죠. 보호자께 제가 이렇게 미용을 하다가 상처는 입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뭐 거기서 끝. 근데 만약에 내가 다친 정도나 손해 정도가 뭐 내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당히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CCTV 영상 아니면 보호자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환경,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내가 그 미용의 모든 절차나 이 반려동물을 핸들링하는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쳤다면 그거는 정당하게 요청을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울타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애들이 울타리 안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냥 그 밖에다가 풀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밖에다 풀어놨다가 애들하고 혹시 이렇게 저희는 없었는데 서로 이제 싸워서 물리는 사고가 벌어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뤘는데, 그때는 보호자가 스스로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의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려동물을 내 점유 안에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보호자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위임 계약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을 우리 미용샵에 맡기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점유나 관리의 책임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샵 안에서 동물과 동물이 사고를 쳤다. 그러면 사실은 그 미용샵의 문제라고 1차적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혹시 그 견종에 따라 이렇게 뭐 구별을 해 놓으시나요? 이렇게 보호하는 구간을? 그러니까 견종이라기보다는 네.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에 중형견, 따라서 소형견, 뭐 대형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몸체 차이, 음. 견체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네네. 그 사이즈별로.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위임계약의 본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견종의 사이즈에 따라서, 아니면 공격성에 따라서,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어떤 구별의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분리해서 수용을 해놨고, 또 내가 항상 관찰하고 있었고, 즉각적으로 어떤 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좀 미진했더라도 그 과실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아무런 구별 없이 견종에 상관없이, 사이즈에 상관없이, 공격성에 상관없이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이 풀어놨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의 사고는 사실 반려동물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책임의 범위도 늘어나겠죠.
이제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 사실은 이걸 보고 계신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원장님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그거는 좀 섬세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미리 해놓으셔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초보 미용사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미리 좀 이렇게 봐서 물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입질이 있다고 보호자분한테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 미리 그냥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아예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냥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뭐 점프를 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무를 다 했는데 그 아이 잘못이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아닌가요? 꼭 그런 건 그럼 아니지만. 만약에 울타리를 완벽하게 다 쳤어요. 네. 근데 그걸 부시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통상의 일반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으면 그때는 책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아까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CCTV 설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호자의 관찰이 가능한 시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과 반려동물들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방책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분쟁을 예방하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조금 고달플 수 있겠지만 일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그쵸. 가장 나이스한 거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뭐 대형 반려동물 샵이나 아니면 그 케어센터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이 반려동물을 받고 또 미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원장님이나 아니면 일반 지금 우리 이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반려동물을 받아서 미용을 하시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서로 알고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서로 손해배상을 할지를 예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위원회에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게 동의서를 받는 게 맞기는 하잖아요. 그쵸. 말씀처럼. 근데 이게 보호자분한테 이거를 동의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말이 좀 꺼리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수술 동의서처럼. 그렇죠. 죽어도 내 책임 아니라는 것처럼 비춰지니까요. 좀 불편한 그럴 수 있어요. 있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좋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받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만들어 주시면 받도록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저도 원장님의 그 현업에 계신 그 경험들을 잘 녹여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퀴즈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퀴즈 할 게 있나요? 그래도 이제 결국에 우리 오늘 저녁밥을 누가 사는지 결정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질문을 이제 그 난이도에 맞춰서 3가지 정도 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미용사한테 맡기는 이 행위 그리고 미용사는 그 반려견의 미용을 하는 이 행위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무슨 계약이다 무슨 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네, 위임 계약의 일종이다. 컨닝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아까 위임 계약상 수임인인
네.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할 의무가 있는 미용사는 네. 어떤 주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 아니야 선의 네. 선의적인 땡입니다. 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맞아, 의무를 선량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끝으로 아까 또 미용사가 반은 맞았다고 쳐주시면 안 돼요? 아니 법률 용어는 되게 엄격히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아까 위임계약 그 내용에서 좀 더 이어지는 것인데 네. 만약에 내가 미용을 하는 도중에 동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다쳤어요. 네. 그때 뭐가 없어야 위임인인 보호자한테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뭐가 없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가 없어야 되지? 내가 악의, 아, 과실. 예,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봐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미용실 그러면은 한번 네, 요점만 딱 요점만 해서. 정리. 네. 저희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미용사가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두 번째는 반려동물이 미용사를 다치게 했을 때, 세 번째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간의 이제 충돌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크게 다뤄봤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뭐 손해배상의 범위가 얼마나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량적인 판단보다는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민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그리고 잘못이 내 실수 없이 다친 것인지 아닌지 가장 전제로서 삼고 이 법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드린 팁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되 이걸 너무 넘어가는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발생을 했다면 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아니면 뭐 정말 법정 분쟁까지도 가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미연에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반려동물 미용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여러분께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우와.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 다음에 또 봬요.